네, 민주당이 민영배 의원의 탈당 수용에 이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강력히 비판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좀 짚어보면 그러니까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이견이 있을 때 여당에서 3명, 야당 3명 이렇게 6명으로 구성해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를 하는 기구죠. 근데 여기서 야당 3명에는 무조건 무소속이 1명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6명 중에 4명의 동의를 얻으면 곧장 이제 전체 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이 되면서 이제 안건조정위 야당 몫으로 포함이 되면 이제 민주당 3명의 민의원까지 이렇게 4명이 찬성하면 지금 안건조정위가 종결이 됩니다. 자,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꼼수 탈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좀 굉장히 곤혹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꼼수에 꼼수를 좀 합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때 그리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진화법에 새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최장 90일 동안 그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3명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보고 논의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대안을 찾아보고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법안인데 이게 3대 3으로 하면 90일까지 끌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애초에 무소속이 없었습니다. 이 법사위 자체에. 그러니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다른 데로 옮기고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양자 의원을 이 사보임을 해가지고 법사위를 올려놓고 그러면 안건조정위를 3대 3을 하다 보면 무소속이라는 게 있으면 사실은 무소속 반드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4대 2의 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끝낼 줄 알았는데 양양자 의원이 나 검수완박에 찬성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을 시키고 다시 그러면 민주당 애초에 지금 가장 강력한 검수완박에 선봉에 서 있는 민영배 의원이 내가 그러면 무소속으로 가겠다. 이런 꼴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이건 국민들이 볼 때 해도 너무한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설득하는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꼼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저는 과거에 아시겠지만 DJP 연합 때 2000년에 총선에서 김정필 총재가 이끌었던 자민련이 20석이 안 돼가지고 원내교섭단 채 못했어요. 17석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새천년 민주당에서 의원을 하룻밤에 4명을 꿔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욕을 먹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민심에 의해서 총선으로 의석수를 만들어준 건데 그걸 자기들이 자기 그 새천년 민주당 소속인데 그 다음날 갑자기 탈당해서 자민련을 옮겨가지고 교섭단체를 유지하게 해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던 그 과거 전례가 있는데 이건 그것보다 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고 냉철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양양자 의원의 반대에 대해서 대책이 준비돼 있다라고 했거든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그 대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로는 그 박병석 의장이 또 사보임을 하기가 힘들다고 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영배 의원이 탈당하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검찰 개혁 문제와 검찰 수사권, 이 기소권 분리 문제,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뭐 1, 2년 내에 발생한 문제, 한 달에 지금 정권 교체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10년 이상 DJ 노무현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선출된 권력이 통제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국민의 동의를 계속 얻어가면서 국민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국회에서 이 문제를 통과시킬 건가. 이 부분이 좀 원칙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갑자기 왜 한 달 만에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영배 의원 탈당까지 시켜서
하여튼 뭐 고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법안 소위에서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돼야 본회의 회부하니까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매끄럽지가 않은 거죠. 상당히 양양자 의원과 어떻게 얘기했길래 또 완전히 반발해버리고 말이죠. 뭔가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매끄럽게 또 꼼꼼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어긋나는 일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냉정하게 좀 뒤집어 보고요. 이게 아니, 검찰 개혁이 안 되면은 예. 그거는 민주당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냥 그거는 그러면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지금 집단주의로 횡행하고 있는 검찰의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예.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때문에 이거 다 엉망이 됐다 이러한 비난을 쏟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택틱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고 예. 좀 한 발 뒤에서 보고 이렇게 차분하게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 명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게 지금 한 달 만에 뭐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걸 지금 통과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좀 이렇게 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걸 좀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지방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걸 도무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마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비대한 권력 그리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는 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6대 중대범죄 말고는 다 경찰에 넘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수처 따로 떼어내서 검사 판사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제 식구 감싸기 못하도록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차근차근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본래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을 2021년 1월부터 4월 동안 밀어붙였었습니다. 예. 그 법안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설득이 잘 안 되고 국민들이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그러다가는 사실은 제가 항상 표현합니다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치이는 격이 된다. 검찰이 수사권이 과도하다고 그래서 경찰한테 준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장치가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논의와 여러 가지 우려와 부작용이 있으면 그걸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도 그걸 거둬들였던 겁니다. 작년 초에. 그런데 지금 갑자기 정권의 연장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되니까 5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빨리 끝내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이 오르면 인내심을 갖고 야당과도 협의하고 국민들과도 설득하고 전문가들과도 이야기하고 검찰들과도 경찰들과도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순리이고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끝낸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양양자 의원이 반대하면서 오늘 어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통과 안 하면 우리 민주당 20명이 잡아간다더라. 이런 식의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무슨 뭐가 캥기는 게 있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같은 민주당이었던 양양자 의원의 목소리 통해서 나오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좀 반성해야 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당당하게 여유를 갖고 인내심을 갖고 국민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하여튼 뭐 예. 조급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당연히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이 검찰 개혁을 안 한다 그래서 예. 이 수사권 조정 그걸 분리 안 한다 그래서 뭐 이재명,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안 하게 되면은 수사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국회를 통과해서 진행된다고 해도 사실상 그 검찰권과 법무부가 있고 또 행안위가 있고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있고 경찰권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행사되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이제 노파심과 우려심이 많이 드는 거죠. 좀 더 치밀했다면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국회 통과라는 것은 이게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것이 예. 그러면은 이제 양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의가 안 되면은 누가 더 국민적 명분이 있느냐, 누가 더 여론에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서 그럼 뭐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패스트 트랙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없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의 집단적 반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진짜 너무하지 않아. 검찰이 왜 그래 도대체. 수사는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경찰이. 예. 기소는 검찰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상식밖에 하는 건 기득권을 너무나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상당 부분가 사람이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이런 문제를 정밀하고 그리고 네. 세밀하게 통과 과정에 있어서 자꾸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양양자 의원은 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래 기재위 소속 의원 아니었어요? 예, 이제 예. 법사위로 이제 사보임 된 건데 예. 동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사보임을 하는지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을 테고 양자 그래 나 가서 법안 안건 조정위 가서 니네 손 들어줄게 그렇게 동의했으니까 사보임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거를 뒤집고서 그것도 그러면은 아예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런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근데 그것을 뭐 자기가 또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아니고 어디 SNS에 올려갖고 예. 그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 인터뷰해서 아니라고 그러고. 참 양영자 의원도 제가 보기엔 처신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고 양영자 의원이 지역구 광주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광주의 시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볼지도 아마 양영자 의원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문제는 자꾸만 얽히는 것 같아요. 꼬이는 네. 것 같고 하여튼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고 추진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양자 의원 얘기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날 뭐 시나리오라고 할까요?를 보면은 일단 지금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 3명의 무소속 민영배 의원까지 이렇게 4명이 동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통과가 되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그리고 국회 본회의로 가게 되는데 일단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입니다. 할 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회기 쪼개기로 대응을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과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회기 쪼개는 것에 동의를 할지 어떻게 보면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출장까지 보류를 했거든요. 네. 이번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첫 번째 넘어야 될 관문이 민주당으로서는 법사위에서 예. 통과를 시켜 넘겨야 되는데 안건 조정위가 지금 첫 단계부터 난관에 봉착을 해서 지금 꼼수에 꼼수로 지금 민영배 의원을 무소속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오늘 중이라도 안건 조정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끝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4대2로. 그리고 이제 내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럼 법사위가 통과가 된 걸로 되면 본회의 올려서 이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국민의힘은 이제 날밤을 새서 밤샘을 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방법은 과거에 우리가 공수처법하고 국정원법 하실 때 봤습니다마는 계속 수없이 많은 시간을 계속 한 명의 의원이 나와서 뭐 10몇 시간, 20몇 시간 하더라도 회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종결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회기를 이틀, 3일 간격으로 쪼개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아니면 3분의 2 의석인 180명이 동의를 해주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이제 제도적인 꼼수죠,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원내 지도부 민주당에서 고민할 텐데 예. 가장 중요한 키는 정말 박병석 의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병석 의장이 본래는 미국과 캐나다 방문 일정이 있다가 지금 보류를 한 상태여서 어떻게든 이 검수완박 이 강대강의 대치 국면에서 예. 박병석 의장 나름대로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재를 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제가 아는 박병석 의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점잖은 분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취임을 하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당적을 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이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무소속 당적을 요구받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 이러한 지금 검수완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저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요. 박병석 의장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본회의 상정을 안 하거나 회기 쪼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예. 그리고 180석의 아마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의석수 모집에는 지금 제가 볼 땐 모자랄 것 같아요. 이미 양양재 의원 그렇죠.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박정은 의원 그렇죠. 예. 몇 명이 제가 볼 땐 모자랄 거기 때문에 아마 박홍분 원내대표로서 상당히 골머리가 아플 거라고 보고 저는 국민과 민심과 여론에 충실히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박 의장이
일정 기간 어느 정도 중재를 해주다가 결국에는 이제 법안 처리에 협조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자, 박병석 의장이 이제 중재, 뭐 타협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중재안이나 타협안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본래는 박병석 의장이 미국 가겠다 그랬어요. 그 예. 너무나 중대한 약속이라서 거기 뭐 하원 의원하고 약속해서 취소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난 가겠다 그랬어요. 그건 그러면서 이제 김상희 부의장한테 그걸 넘기고 간다.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은 아유 골치 아프고 이제 임기도 나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민주당도 워낙 거세게 나오니까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어요. 내가 하겠다라는 건데 뭐 피하지 않은 것은 뭐 제가 보기엔 국회의장으로서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뭐 좀 국민들이 봤을 때 뭐야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피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잘한 것 같은데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박병석 의장 스타일로 봤을 때 예. 항상 그 여야가 대립할 때 중재안을 낸다. 본래는 자기가 중재 전문가라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예. 사석에서는. 근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 박병석 의장이 내는 중재안이 반드시 이렇게 효과가 있었느냐?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야 상임위 배분 문제 했을 때도 예. 중재안을 냈는데도 잘 얘기가 안 됐었고 지난번 그 중대선거구제 기초의원 이 문제도 그냥 시범 지역으로 해서 이게 지방자치제의 의미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그런 중재안이 돼버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중재안을 낼지 모르겠지만은 또 박병석 의장이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사실상 지금 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이번에 민영배 의원 탈당이라든가 양용자 의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할 거예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도저도 아닌 완전 전국의 헤게모니를 쥐지 못하는 빨리 통과시키고 검찰개혁을 했다. 그다음에 지방선거에 임하려고 할 텐데 박병석 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낼지 그 중재안이 효과가 미칠지 그 양쪽에 다 오케이가 돼야 되는 건데 예. 국민의힘이 수사권과 기사권을 분리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중재안이 나올 수가 있죠. 그건 그러면은 경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번에 통과시킨 다음에 유예 기간을 늘린다든가 시행령에서 보완한다든가 이런 게 저는 중재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박병석 의장이 낼 수 있는 중재안이 뭐가 있을 것이냐. 과거의 스타일이든 현재적 상황으로 봤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근데 박병석 의장이 임기 끝나면 민주당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국회의장 그러니까 국회의장 후에 은퇴하는 게 관례였잖아요. 그럼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고 국민의힘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박병석 의장이 한동안 민주당에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어느 정도 눈치를 개인적 봐야 고민을 제가 하는 말씀만 상황이다, 드린 이렇게 겁니다. 말씀하신 예. 건가요? 예. 근데 작년에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제 박 의장이 여야가 끝까지 협의를 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직권상정이 안 됐잖아요. 됐죠. 네. 이번에도 그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있다고 박병석 보시는지. 의장의 판단에 예.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그때 한참 다퉜을 때도 예. 결국은 그건 박병석 의장이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건 내가 직권상정할 수 없다. 예. 힘으로 강행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제 보류가 된 거고요. 그러나 또 이제 국정원법하고 공수처법에서는 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그때 엄청 세게 했었는데 그걸 종결시키는 또 중단시켰죠. 투표는 또 하나의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또 참석을 해서 그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안별로 아마 박병석 의장 본인이 이건 합리적이고 이건 밀어붙일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고 예. 이건 도저히 내가 용납하기 힘들다. 이건 국민 정서와 민심에 이건 너무 위배되는 것이다 판단하면 국회의장으로서 아마 자기의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검수완박에 대한 이 검찰 수사와 기소권 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만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 방향이 옳다고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이건 민주주의의 횡포이자 다수의 횡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고 예.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9년에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청문회에서는 긴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맞다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그것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차질이 없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공수처법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가지고
DJ 노무현 때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제 와서 성사가 됐지만 예.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준비 없이 하니까 지금 엉망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례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예. 이렇게 5월 10일로 못 박아놓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박병석 의장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반대 입장문이 유출된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을 향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탈당시키는 발상에 경악했다. 또 검수완박을 안 하면 문정부에서 20명이 감옥 간다면서 찬성하라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지 민주당 의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예. 얘기를 양양자 의원이 그 자기 자신이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 배경도 그렇게 뭐 유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예. 선의 문제가 있으면서 결국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지역구도 광주고 다시 이제 복당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2년 뒤에는 사실상 또 선거에 나갈 테고 그런데 저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럼 사보임 오케이 했을 때는 입장은 뭐였어 도대체? 그 중간 과정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양양자 의원도 해명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논란의 중심에 쓸 이유가 있는지 자기 자신이 안 한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정치적 논란의 가운데 쓸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 예. 대해서는 양양자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문제의 당사자인 검사들도 연일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고검장, 검사장, 평검사에 이어서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있었는데요. 지휘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사실상 지휘부 총사퇴를 촉구했거든요. 검찰 수뇌부 총사퇴 카드가 실제로 실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김호수 현 검찰총장이 좀 빗발행 카드가 돼버렸죠. 예. 며칠 전에 반드시 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강하게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면담한 다음에 지금 그 카드는 또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지금 현장에 있는 일선 검사들이 볼 때는 검수완박이라는 이 지금 민주당의 무리한 강행 처리에 대해서 검찰이 전체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또 우리 검찰총장이라는 분이 또 눈치를 보고 또 자리 보전에 또 급급한 게 아니냐라는 좀 의심과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김호수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꺼내들었던 총장 사퇴 카드를 다시 또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 평검사들, 고검장들, 뭐 검사장들, 그다음에 부장검사들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검찰들 내부의 그 내부 전산 게시망에서 보면 뭐 서로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검찰의 그동안의 과도한 그 수사의 개입 그리고 과도한 권한의 집중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도 저는 반성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도로 예. 지금 이렇게 한 달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이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선에 있는 현장 검사들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또 뭐 법무차관 또 각 검사장들 또 각 그 고검장들 이런 분들이 아마 나서서 예. 대통령과 또 현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좀 일치된 목소리 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실제적인 그 모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저는 상황에서 근데 검찰의 이런 집단적 행위에 대해서 과연 검찰이 자기 자신들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의 인권이라든가 원래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오면은 그것이 혹시나 반인권 사항이 없었는지 수사 과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부패라든가 이런 거 없었는지 그게 사실상 그걸 보고서 이제 기소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그것이 고유의 권한이에요. 과연 검찰이 그런 일을 했었는지 여태까지 수사를 하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6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안타까운 일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 한 9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이 탄생해서 예. 영장 청구권을 갖게 된 게 박정희 때부터 시작한 건데 일제하에 이제 검찰의 기능이 우리나라만 일제 식민지 하에서 생기면서 아주 거대한 권력으로 성장하면서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권위주의 정권의 앞잡이 아니었는지 그럼 민주화 이후에 검찰이 했던 건 무엇이 이런 좀 반성과 성찰을 하면서 우리가 국민 앞에 진짜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좀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6대 범죄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게 부패, 경제,
또 각종 아주 이게 알토란이에요, 실제로. 예. 알토란 권한이거든요. 이걸 안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봐도 기득권이죠. 저렇게 집단적으로 하지 말고 특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한마디 했고 그러면은 그 문제에 관해서 자기네가 어떤 의견이 있다라고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 시위하듯이 말이죠. 시위 과거에 저 군사 정권 때 시위한 학생들 얼마나 잡아놔서 구형을 했습니까? 그런 검찰인데 자기 자신들이 하면 이거는 괜찮고 그동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그리고 그 없는 사람들도 실제로 검찰 앞에 가서 쪼그라들고 이러한 수사권을 남발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예. 그냥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예. 검찰로서 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집단 행동을 하기 전에 자성의 시간, 뭐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화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법무부 장관 자리라는 게 예. 지금 박범계 장관은 또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적인 존재인 거죠. 민주당의 전체 의원의 그 발의로 이 검수완박 법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박범계라는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박범계라는 의원이 지금은 현직은 법무부의 사무감독을 총괄하는 행정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법무부라는 조직의 수장으로서는 법무부 조직의 검찰의 기능이 완전히 송두리째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관련된 그 조직들과 대화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검사장들, 뭐 고검장들, 평검사까지 나서서 지금 다 이 검수완박에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민주당 소속 정치인으로서의 박범계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법행정의 사무감독을 총괄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 검찰 조직의 요구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3의 대안이나 합의점들 도출할 수 있는지 만나서 저는 서로 소통하고 귀담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주문드리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예.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으로서의 검찰 고검장과의 대화를 충실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고검장들과의 회의에서 좀 설득에 나서지 않아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아마 이제 저렇게 지금 각 직급별로 검사들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게 가만히 있는 것도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대로 좀 자중해달라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경청할 건 경청하고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예. 그 일종의 의례적인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도 해볼 텐데요. 현재 민주당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공천 배제, 컷오프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제 비대위 내에서 이견이 있어서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는데, 자, 지금 송 전 대표가 이재명 고문의 복귀를 막는 선제 타격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진짜 당내에서 친명 대 비명의 계파 갈등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사태 이러다가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예. 저는 폭망할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스스로 지금 지방선거의 정치 환경이 민주당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중지랄을 하고 예. 그리고 내부에 이게 하여튼 들리는 얘기라든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8월 전당대회 때 당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거기에 현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한심하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졌는데 예. 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선거였으면 야당이 되는 민주당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견제를 해라.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게 제가 좀 혹독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제가 언론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해 봤을 때는 당권을 장악하는 사람이 지방 2년 뒤에 공천권 문제 예. 이런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속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건 왜 송영길은 안 돼요? 도대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타겟이에요. 예. 당신은 대선의 패배에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거의 주책임이 있는데 왜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송 대표가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후보도 묻어가는 거죠. 대선 패배의 원인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아니라 뛰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불공연했던 의원들 내가 아니라 당신 후보하고 대표가 잘못한 것이다. 근데 왜 당신들이 자꾸만
보궐선거에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당권 도전에 나오려고 하는 거냐 이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지금 이제 아주 티각티각하는 것 같고 당내에 뭐 이재명 후보 같이 했던 사람이 얼마 소수잖아요. 상당히 예.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뭐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작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저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어젯밤에 얘기가 안 돼서 오늘 뭐 12시인가 도시락 5천 하면 산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박지현 그 공동 비대위원장이 참 아주 젊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오락가락하면은 그 공천을 경선을 하자. 누가 승복을 하겠냐? 안 하죠 지금. 경선을 해서 예. 경선에서 시민과 서울 시민과 당원이 뽑은 사람을 후보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자꾸만 누구는 배제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 안 나오겠다는데 예. 이재명 고문이 전화하면 나올 것이다 그러고 뭐 그런 언론들도 또 박영수 전 장관도 뚜렷한 얘기를 안 하는데 박영수 전 장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략 공천하겠다 그러고. 그럼 지금 6명이 아마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전혀 경쟁력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그냥 갑자기 불통 맞았어요 지금요. 이렇게 왜 윤호중 비대위가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리고 이거 하루 이틀 더 갈 것 같고 서로 명분 쌓기만 가는 것 같은데 예. 왜 이런 식으로 가는 참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그러면 그거는 정확하게 짚든지 그것도 안 했잖아요. 반성과 성찰도 안 했어요. 왜 예.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요. 좀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여당 아니잖아요. 이제 뭐 며칠 뒤면 이제 야당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예. 좀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이 사태가 이제 서울시장의 이제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떤 좀 경쟁력 있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 가려내기 위함보다는 계파 싸움이고 당내 세력 싸움이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송영길은 안 돼? 송영길 대표였다 안 된다. 근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송영길 당대표 그 당시에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기득권도 내려온다고 그랬죠. 굉장히 열심히 뛰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뒷짐지고 이거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25만 표를 극복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예. 지금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에 이 당내 분란, 특히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벌어지는 걸 보면 좀 기시감이 드는 게 예. 5년 전에 우리 국민의힘과 똑같습니다. 그 5년 동안 아마 큰 곤욕을 치러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고요.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왔습니다만 뭐 예상대로 뭐 참패를 당했죠. 예. 그렇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다음 지방선거, 그다음 당권 다툼 가지고 그 안에서 정말 친박, 비박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겨우 수습하고 이제 총선에 2020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저도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의 중도 몫으로 참여를 했었던 것이고 그러나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나서도 예. 총선에 또 패배를 했고 총선 패배 이후에도 또 전혀 반성 없이 우리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여기서 당선된 배치들 중에서 또 당대표를 뽑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우리 당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는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한다 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겨우겨우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승리하고 이제 대선까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몰락의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내부의 당권과 계파 싸움만 했던 그 몇 년의 세월 속에 역경을 지나서 지금이 온 걸 보면 저는 민주당도 쉽게 저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특히나 지금은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코앞에 예. 있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이겨야 다음에 또 총선까지도 자기의 계파들 챙길 수 있다는 또 계산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정치라는 게 진보나 보수나 여나 야나 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친명 대 비명의 갈등으로 지금 비화되는 상황에서 자, 대선 이후에 이재명 고문의 등판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고문도 지금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정치 복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생각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예. 당내가 좀 정리가 되고 예. 그러면 대선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내탓이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진짜 선당 후사의 관점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재명 고문이 정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룸이 좀 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아마
잘못 나갔다가 더 덤태기 쓸 수도 있고 너 당신 때문에 대선 진 거 아니야? 지방선거까지 졌어. 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재명 고문이 이럴 때 지금 당권 투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에서 배제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씨가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럴 때 저는 이재명 고문이 정치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장이 아마 옳고 그렇다고 할더라도 좀 다독거릴 필요가 있다. 메시지를 내든지 아니면 이재명 측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를 좀 하든지 해서 우리가 어차피 한 배를 탔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든가 하여튼 뭐 8월 달 당권 투쟁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있다든가 문제원인은 거기 있거든요.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자기는 뭘 하겠다든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재명 고문의 물론 어렵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지혜롭고 정치력 있는 큰 정치인다운 그런 모습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와 정치권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